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훈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 두려워하는 병, 치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 자꾸 잊어버리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점점 사라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치매는 잊어버리는 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일까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책임감이 강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기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은 안정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합니다. 또 말수가 줄어들고 감정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더 분명해졌죠. 결국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알츠하이머스 디멘샤, 치매. 그때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분은 평생 문제없이 살았는데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고 또 유전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치매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뇌 안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타 에밀로이드라는 것과 타우 프로틴이라는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치매 환자의 뇌를 조사해보면 이 단백질들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단백질들이 쌓일까요? 이 단백질들은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균이 침입하면 그 균을 막아내기 위해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피부에 균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는 방어막을 쳐서 그 균이 더 깊이 침투하지 못하게 딱딱한 벽을 만듭니다. 이러한 방어는 급성 염증일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조절입니다. 조절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뇌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히포캠퍼스, 해마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조절이 안 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잘 유지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너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지금 현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APOE4, APOE4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전자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에게서 이 유전 인자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 유전자는 한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 인간의 환경을 떠올려 보세요. 감염균은 흔했고 다친 일도 많았고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반응하고 강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손상된 조직을 빨리 복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유전자가 바로 이 APOE4, APOE4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젊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것을 antagonistic pleiotropy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대립형질 다면 발현,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유전자 하나가 다른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어떤 유전자는 삶의 초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더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에는 세포가 빨리빨리 분열하는 것이 재생하고 리프로덕션 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것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이것이 안 좋은 암 같은 걸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APOE4 유전자도 초기에 어렸을 때는 이것이 자기를 방어하고 세포벽을 생성시키고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무겁고 마음은 복잡한데 표현하지 못하고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몸은 이런 상태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몸 안에서는 hypothalamic pituitary adrenal axis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연결되는 몸의 스트레스 반응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반응은 원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켜졌다가 시간 지나가면서 이게 꺼져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쉬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 반응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아미그달라는 더 민감해지고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약해집니다. 또 균형을 잡는 anterior cingulate cortex는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전두엽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라고 하는데 이것이 뇌세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팩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BDNF라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뇌 회복력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랫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항상 괜찮게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괜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지요. 정서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70대 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표현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일까요? 겉으로 보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 인내심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몸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감정은 해결되고 처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이 감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계속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또 계속 긴장을 유지하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지칩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버티는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 아니라 더 이상 통합할 수 없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네페실, 메멘틴 같은 약을 써도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늦출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째,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뇌를 살리는 신호이지요. 운동을 하고 걷고 할 때 뇌로 피가 잘 돌아가서 뇌에 영양을 잘 공급하게 돼서 뇌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잠을 잘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특히 수면의 4가지 상태 가운데 non-REM 수면, 여기서 깊은 잠에 빠질 때 여기에서 많은 청소작용이 쓰레기, 찌꺼기를 없애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셋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사람이 혼자서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관계를 통해서 속에 쌓였던 이런 감정들이 풀어지고 해소가 될 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넷째, 감정을 느끼십시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몸에
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을 억누르게 되면 뇌에서 특히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뇌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을 화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지해서 전전두엽에서 인지하면 그 다음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내면을 돌아보세요. 묵상, 기도, 침묵,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갑니다. 뇌를 안정시키고 통합을 회복시키는, 뇌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묵상이나 명상이나 쉼을 통해서 몸이 교감신경을 사용하는 데서 부교감신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즉 방어 상태에서 성장하고 회복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몸이 변화가 오고 뇌에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치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삶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억누르고 또 무엇을 연결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내 삶을 통합하고 인테그레이트하고 다 연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계속해서 분리하고 있는가? 내 안의 감정, 내 안의 내면의 세계와 피상적인 겉의 세계를 분리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게요. 치매 예방은 뇌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데서 삶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 성숙해지고 내가 나 자신을 더 알아가게 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치매와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내면을 알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통합하는 가운데 더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